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갔냐면요. 다 정리했습니다. 빵, 빵, 빵. 아, 레버리지는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단타를, 오늘 고버스로 단타를 쳐버려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에너지는요, 유럽이 생각보다 에너지 위기에서 멀어졌다. 그죠? 올겨울에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기업들은 영업이익을 계속 꾸준히 낼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들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ETF를 샀는데, 얘가 좀 희한하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 먹을 게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보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쪽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지금 미국장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 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나스닥은요, 좀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금 삐리삐리하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면 그때 한번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좀 뉴스를 좀 볼게요. 별로 안 좋아요. 일단은 FTX, 요게 뭐 영향이 거진 없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호재들이 사방팔방에서 만연해 있잖아요. 그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사그러 들어가는 지금 와중인데, 그 호재들이 사그러들면 사람들 입방아에 언젠가는 또 찍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면 또 부정적인 역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솔직히 이게 뭐 코인 이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런 쪽에서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철칙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에너지난에서 많이 완화돼 있잖아요. 뭐 가스도 충분히 저장을 해놨다. 올겨울 또 그렇게 춥지 않다. 그리고 올겨울 쓸 가스라든지 에너지 충분히 확보를 해놨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전 같은 경우는 LNG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유럽이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심하다고 했는데 영국 물가 상승률이요 11.1%래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얘네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유럽이 안 좋다. 그죠? 예전에 그리스 사태라든지 별것도 아닌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아주 별거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그때 그리스에 지원해 주는 돈은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그냥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 돈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그 사단을 내고 그 세계 경제가 망가지느니 안 망가지느니 그 다음에 유럽이 망하느니 안 망하느니 막 희한한 얘기들 나오고 주가 등락폭이 엄청나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유럽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영국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겨울이니까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중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슬슬 늘어난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야 된다.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안심인데 일본은 지금 그 관광 그죠?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뭐 50만 명인가 지금 갔다 그러는데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죠? 겨울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죠. 독감하고 같이. 근데 걱정인 거죠. 갑자기 또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레고랜드발 신용 경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지금 뭐 주가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다들 언론들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방송들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미국 부동산, 중국 부동산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작살나면 근본적으로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게 주가에 영향이 오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근데 대비는 해야 된다.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이제 그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년 3월까지 시진핑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기다리는 건 딱 하나죠. 제가 기다리는 거. 수입 백신을 빨리 가져와서 맞추는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 빨리 가져와가지고. 근데 이번에 G20대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냥 지들끼리 히히 대다가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이슈가 끝났으니까 없애버리고요.
끝나버렸어요. 아, 이 좀 만나가지고 뭐 백신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장이 더 많이 상승을 했을 텐데 아쉽다. 내용이 없다. 오히려 싸우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밋밋하게 끝났다. 그리고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고버스를 단타를 치게 됐는데 요거 한번 보고 가죠. 좀 캡처를 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그죠? 10분도 안 됐는데 1,300억. 보이시나요? 10분도 안 됐는데 1,300억. 근데 주가는 안 빠졌어요. 보합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어저께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빨리 팔아야죠. 그죠? 왜?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뭐 150억이 아니라 한 2, 300억도 아니에요. 한 5, 600억 정도 되면 얘네들 시간 가가지고 한 9시 반 정도 되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생각할 텐데 1,500억을 팔았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다 받아먹고 있었어. 주가가 이 상태였다 그러면 적어도 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장 시작할 때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그냥 레버리지 정리하고 고버스 그 돈 다시 고버스로 때려 박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고버스 기준으로 한 플러스 2%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때 10%씩 정리를 했습니다. 왜? 지금 장은 고버스 장이 아니라 레버리지 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회 줬을 때 팔아먹고 수익을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더니 2시쯤 되니까 그죠? 오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아이고 2시 거는 기록 안 했나? 2시는 기록 안 했네요. 2시쯤 되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계속 10% 이렇게 비중을 10% 정리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한 2천억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매도세가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고버스 기준으로 플러스 2% 선에서 플러스 1.5% 그 사이를 계속 횡보하는 1분봉을 보면 계속 횡보하는 그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 고버스 장이 아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장이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하다가 1분봉에서 갑자기 뽕 뜨는 바람에 그때 정리를 했죠. 다 정리를 하고 나중에 봤더니 2시부터 2천억을 다 갉아먹더니 종가에서는 플러스로 끝냈어요. 종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끝났다. 그죠? 저는 뭐 고버스 단타를 쳐가지고 그나마 아주 적은 한 1.2% 정도 수익이 났는데 아이 참나 얘네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러고 있나 해서 봤더니 계속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딱 봐도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그런 장. 근데 지금은 조금 투심이 강해진 거죠. 외국인들이 팔아댔는데 장 시작하면서 2천억을 팔아댔는데 오라 주가가 안 빠지네. 그렇다면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죠. 누가 받쳤을까요? 기관 같이 팔았어요. 연기고 오늘 마이너스 1,300억 찍었거든요. 기회는 왔다 막 팔아대더라고요. 연기고. 우리나라 기관들 이러면 안 되죠. 버텨줘야죠. 외국인들 그 물량 자기네들이 잡아먹는다 생각하고 먹어줘야 되는데 기관들도 안 먹어요. 개인이 먹은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개인 투심, 개미들의 투심이 좀 살아났다. 그렇다 그러면 고버스보다는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차트가 좀 엉켜 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중국 이탈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인다. 그렇다 그러면 고버스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게 이제 조금 약화됐죠. 그죠?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희발이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뉴스로서 어떠한 멘트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멘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매파 발언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별로 주가에 영향이 없어요. 예전보다 영향력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아직 한참 남았죠. 50bp 인상을 한다. 25bp 인상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한번 더 봐야겠다.
그리고 요런 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겠다. 점점 이 비중이 어, 작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호재는 이렇게 보면 호재는 점점 사라지고 악재가 점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사실 뭐 일본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넘어갔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잖아요, 이제. 그죠?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얘네들이 뻥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FTX 벌써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뚫고 나와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호재가 없어지면 얘네가 또 설친다니까. 그죠? 어디선가 또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호재가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외국인들 매수세. 그리고 또 하나 기대 볼 만한 게, 러시아가 헤르손 철수하고 오늘 그 미사일이 두 발이 폴란드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갑자기 폭 하고 뜬 거예요. 플러스 1% 정도? 이게 왜 그러지? 야, 오늘 그 유가 어제 저녁만 해도 유가 빠져가지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관련주 이거 좀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개꿀이죠, 개꿀. 플러스 3%까지 떠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다 팔아버렸어요. 왜 그랬냐? 러시아에 떨어진 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러시아에 떨어진 거는 나토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나토에 떨어졌으면 야 이거 전쟁이야. 그러면 만약 러시아가 일부러 폴란드에 쐈다 그러면 일부러 핵을 쏘려고 하는 핵을 쓰기 위한 어떠한 명분 쌓기 이게 돼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실수로 쐈는데 근데 나토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너네 우리랑 한번 붙어볼래? 야 우리 핵 가져와. 왜 그러냐면 러시아 자체적으로 지금 강경파들이 푸틴을 엄청나게 갈구고 있대요. 왜 전쟁 있다고 했냐? 왜 거기서 철수를 하냐? 러시아는 그런 거 없다. 가가지고 작살을 내버려라. 그 러시아도 인해 전술의 나라거든요. 그런 러시아, 다혈질인 러시아가 헤르손을 철수를 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다.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 만약 진짜 러시아가 폴란드에다 두 발을 쐈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유가가 10%가 올라가야죠. 1%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뽕 떴어야 돼요. 아니, 당장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너무 안 떠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플러스 3%딱 떴길래 개꿀. 그래가지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행이죠. 저한테는 다행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미 CIA 국장이요. 젤린스키를 만나가지고 평화협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올겨울에 좀 평화협상 진전이 있을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헤르손에서 철수를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뭔가 휴전이라도 평화협상이 아니라 휴전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젤린스키도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죠? 대놓고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너무 징징대지 말라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막 젤린스키 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도 욕합니다. 딱 하나예요. 지금 와가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무슨 히어로가 나타났냐? 그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띄워주고 뭐 전쟁 불장 다 보내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러시아 나쁜 놈 우크라이나 최고, 푸틴 나쁜 놈 젤린스키 최고. 그러면서 젤린스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화상연설로 다 해버리고 샬라샬라 해버리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죠? 오늘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력만, 기간, 인프라 이거 박살을 냈더니 뭐 700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 막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상이 한다고 해도 내 고향 우크라이나로 돌아간다 그래도 뭐 해서 삽니까? 촛불 켜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기반공사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전 세계는 그걸 또 빌미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겠죠.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젤린스키는 전쟁을 막았어야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되면 안 됐었죠. 그죠? 우크라이나 폐허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만 폐허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그죠? 예전에 우크라이나 그 도시들 그 구글 이미지 같은 데 보면 그 사진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고 하늘이 너무너무 진짜 가고 싶은 그런 나라였는데 완전 이 전쟁이라는 거는 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젤린스키를 욕합니다. 그렇다. 말이 길었네요.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갔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리를 하고, 오늘 고버스를 샀으니까 뭐, 레버리지를 다시 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희한하게, 그죠? 여기 딱 걸려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횡보할 것 같죠, 옆으로. 그죠? 횡보를 하는데, 그럼 횡보를 하면 옆에 뭔가 지지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평선이라든지, 그죠? 200일선은 여기 와 있고, 그죠? 121선은 여기 와 있고, 5일, 10일, 20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를 했어요. 한번 보시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 음? 이게 왜 안 될까요? 잠시 대기. 다시 왔습니다. 이것도 설정을 안 했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고, 그죠? 지수가 여기에 와 있고, 이게 200일, 200. 이게 5일선, 11선, 21선이에요. 이게 121선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맞나?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5일선하고 11선하고 다 끌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그죠? 200일선에 걸려있는 이 모습. 그죠? 이게 만약에 시간이 걸려서 횡보를 한다. 라고 한다면 5일선 끌고 가고 21선 끌고 가고 11선, 21선 끌고 가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그죠? 상승을 하면서 횡보를 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200일선 내려오면 얘네들이 요걸 딱 올라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들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수렴. 이평선 수렴이 되는 거예요. 200일선에. 지금 저항이 200일선이 저항이 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라인 차트가 라인으로 나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좀 있는데 얘가 이평선이에요. 5일선, 11선, 21선 다 끌고 올라왔어요. 잘 끌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얘가 200일선이에요. 200일선 위에서 딱 걸려서 횡보하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죠? 옆으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지지 받아서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200일선을 5일선, 11선, 21선 얘네들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수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간다.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저녁에 뭐 있습니까? 양봉 쭉 나가지고 뚫고 나가면 땡큐. 그러면 이거 그냥 다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죠? 과연 그럴까? 지금 차트로 봐서는 지금 차트로 봐서는요. 좀 그거는 힘들 것 같다. 그죠? 저항에서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른 거는 다 좋고. 그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요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나스닥하고 괴리율이 굉장히 심하다. 근데 제가 왜 나스닥을 그렇게 보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S&P 500이라든지 다우가 더 좋잖아요. 그죠? 차트상으로도. 그러면 뭐 다우는 뭐 좀 그렇다고 해도 S&P 500을 기준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스닥을 갖다가 대입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나스닥이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어디예요? 나스닥이잖아. 성장주. 삼성전자가 가치주라고 할 수 있나요? 성장주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 2, 3가 거진 다 성장주 개념 아닙니까? 2차 전지, 그죠? 반도체, 뭐 이거밖에 더 있어요. 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 빌빌빌 거리잖아요. 오늘 유럽에서 독일인가요? 가스 하치 이렇게 하는 거, 플랜트 그거 뭐 200일 만에 건설했다고 해가지고 조선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괜찮습니다. 조선주. 예전에 저도 조선주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주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투자할 만한 데는 솔직히 지수 플레이밖에 없어요. 아니면 중소형주 투자는 안 하니까. 그렇다. 근데 아직까지 계율이 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좀 조정받고 나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계율을 좀 맞추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나스닥이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이 계율을 줄여주는 거죠. 그죠? 줄여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면 우리는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횡보, 나스닥은 상승. 이게 맞는데 이게 참 맞는데 나스닥이 생각보다 안 가요.
음. 어제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어제 만약에 양봉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장주잖아요. 이 나스닥이 또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성장주한테 가장 안 좋은 게 금리 아닙니까? 금리.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중이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렸다가 지금 횡보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끝무렵에 왔다는 건데, 그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제 그 성장 기업들, 미국의 이제 나스닥에 관련된 기업들, 판 기업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을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뭐 실적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나스닥이 예전처럼 막 쭉 올라간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힘들다. 근데 나스닥에는 다시 한번 투자를 할 겁니다. 나스닥에는 투자할 거예요. 왜? 저항선이 생겨버렸으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럼 왜 투자를 그냥 하고 있지 왜 안 하느냐? 뉴스가 받쳐주질 않는 거죠. 조심조심 가야죠. 그죠? 갑자기 음봉이 크게 나온다?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대신에 제 마음이 너무 간질간질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참. 갈만한데 안 가고, 갈만한데 안 가고, 괜히 돈도 안 되는데 신경을 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PPI 지수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뜬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죠. 매기는 살아있다. 그죠? 별것도, 제 생각에는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제 시작할 때 2.6% 플러스 2.6%로 시작을 했거든요. 와,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이 상승하기를 더 원하는구나. 우리나라도 고객 넥타급이 5조 원이 지금 50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슬금슬금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과하게 늘어나지 않고. 하지만 심리는 바닥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심리가 이렇게 올라가던 게 꺾였어요. 그러더니 확 꺾여버렸어. 꺾여버려가 바닥인 거예요. 여기서 제 생각에 한 요만치 올라온 거예요. 심리가. 예전에 심리보다는 한참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조금만 악재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거 해야죠. 그거를 버틸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단단히 갖춰주는 거는 차트죠. 차트에서 이제 이평선 수렴 그거를 봐야 되는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스닥도 한번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나스닥 그죠? 이평선 오호 이게 지금 현재 주가고 5일선, 11선, 21선 그죠? 200일선 여기 있고 121선 120선 뚫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죠? 61선 간간히 61선 위에 올라탄 모양새 그죠? 그렇다 보면 얘네들을 쑥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양봉 쭉 나와버리는 거. 그러면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 이런 매기가 있냐는 거죠.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횡보라는 거죠, 횡보. 하락은 없어도 과히 먹을 게 없는 횡보자. 그죠? 얘를 다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끌고 올라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끌고 올라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뚫고 나가겠죠. 상승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저 11월 초에 있었던 CPI 발표 있고 나서 상승한 그 7% 상승한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센 거예요. 차라리 이때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상승했으면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심리가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그죠? 이게 저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한번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차라리 여기서 이날 음봉 하나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음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적산병 딱 나와주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더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모양 희한하게 했어요, 지금. 이거 빵빵 두 번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죠? 아쉽다. 그래도 바닥은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투자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아쉬울 건 없죠.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율 뭐 이런 거 지금 다 좋죠. 다른 거 나쁠 게 없어요. 저는 투자 대기 중. 주도는 지금 투자 대기 중입니다. 내일도 뭐 그냥 단타나 치면서 뭐 그냥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 좀 긁어 모으고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